사실 이번 대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20세 이하 대표팀에 대한 걱정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아시아 예선에서는 우리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시아 예선에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경기를 가져갔는데 공격적인 패턴 플레이나 공격적인 축구를 할 때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번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수비적인 플랜을 만들자 라고 이제 축구협회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대회는 우리가 수비적인 컨셉,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약간 라인을 높여서 앞쪽에서 수비 축구를 하는 세계 축구의 트렌드에 맞는 수비 조직을 만들었던 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는 건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져서 수비적인 움직임을 너무 잘 가져갔다. 이런 부분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수비 축구를 할 때는 약간 라인이 올라와요. 라인을 올려서 앞쪽에서 수비 라인을 만들죠. 그리고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가 좁아지면서 요 공간에서 우리가 수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매우 체력적으로 힘든 전략이에요. 왜냐? 수비 축구를 해야 되니까 좌우 측면도 안쪽으로 좁혀 들어갑니다. 그러면 촘촘한 수비 블럭을 가운데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공간이 발생을 해요. 좌우 측면과 뒷공간, 넓은 공간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공간들이 발생을 해도 우리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는 건 중앙에 모여있는 이 수비 블럭이 한 몸처럼 왼쪽, 오른쪽, 상하 왔다 갔다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비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선수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러한 이제 수비 조직이 잘 갖춰진 팀이 뭐 세계적으로 보면 시메오네 감독,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꼽을 수가 있겠죠. 시메오네 감독의 축구를 생각하면 모든 선수가 미친 듯이 뛰어야 되고 모든 선수가 체력적으로 우수해야 돼요. 근데 이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건 수비적인 저 조직력을 너무나 잘 갖춘 상태에서 경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던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감비아, 뭐 프랑스, 이러한 팀들을 모두 이겼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고, 사실은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이 정도의 조직력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력을 우리가 만들어냈던 대회였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수비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만들고 경기를 했는데 3, 4위전까지 오니까 이 어린 선수들이 대회 내내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경기에서 4명의 선수를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만 봐도 이스라엘 선수들이 기동력이 더 오늘 뛰어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공격적인 축구를 해요. 예를 들면 좌우 측면 넓게 벌리고 미드필더도 한 명 올라가고 플러스 풀백도 오버래핑을 해요. 그래서 앞쪽에 최소 5명, 풀백까지 올라가면 뭐 6명까지 늘어날 때도 있고 앞쪽에 엄청나게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합니다. 정말 공격적이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계속 전방으로 뛰어나가면서 뒷공간으로 패스를 계속 찔러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엄청나게 공격적인 축구를 했고요. 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축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약간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이 공격 축구를 상대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 있는 이영준 선수의 플레이가 매우 중요했어요. 이번 대회 내내 이영준의 플레이가 매우 좋았는데 수비를 하다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팀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볼을 끊어냈을 때 앞선에서 강하게 압박을 들어옵니다. 수비 라인도 엄청나게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상대팀도 마찬가지로 요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역습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해서 볼을
빼앗아 온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스라엘은 오늘 경기 훨씬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여러 팀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했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영준이 볼을 받을 때 하프라인 밑에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순간 수비가 그냥 붙어요. 과감하게. 하프라인을 넘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가 라인이 높을 때 요 좁은 공간에서 풀어나가기가 힘듭니다. 분명 우리가 앞선에 뭐 배준호, 이승원, 이지한, 뭐 강상윤 이런 볼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지만 우리가 수비 라인을 좁게 만들어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상대도 똑같이 좁은 간격에 몰아넣고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풀어나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풀어주는 선수가 누구냐? 앞쪽에 있는 이영준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 내내 이영준은 상대 수비를 만났을 때 피지컬적으로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던 경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석현이나 뭐 수비 라인에서 이영준한테 한 번의 패스, 이영준이 버텨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올라와서 여기서 끊어내는 걸 생각했는데 이영준이 버티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영준이 버티면 이지한, 이승원, 배준호 이 선수들이 뛰어나갈 때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영준이 버텨주다가 강승윤이나 뭐 이승원 같은 선수가 이영준 쪽으로 몰려들면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도 있죠. 뭐 이스라엘이 잘한 건 잘한 거고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건 우리가 잘하는 플레이를 충분히 보여줬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보시면요, 공격 숫자가 엄청 많아요. 이 장면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5명 5명이 공격에 가담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포백을 썼으니까 우리의 수비 숫자는 4명, 이스라엘의 공격 숫자는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 애초에 공격 숫자가 많아서 중앙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중앙으로 모여드니까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하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측면으로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영준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봤는데 이스라엘의 최종 수비가 하프라인을 넘어서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해요. 왜 그러냐? 앞쪽에 이스라엘 선수들이 많으니까 앞쪽에서 볼을 빼앗겠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 이영준 선수가 버티는 게 돼요. 여기서 버티니까 올라오는 이승원 혹은 이지한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잘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었지만 그거는 이제 상대팀이 잘한 거고 우리가 잘하는 플레이를 이러한 장면에서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공격으로 올라올 때 이영준한테 한 번의 패스를 넘겨주고 이영준이 받아서 버텨준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이승원에게 떨어뜨려준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이영준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이승원이 잡으니까 잡은 다음에 전방으로 뛰어내려가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공격 방식이고요. 이게 우리가 4강까지 올라왔던 아주 중요했던 패턴 플레이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수비 라인에서 앞쪽으로 뻥 차주고 앞쪽에서 이영준이 버텨줍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강성진,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이승원이 있어요. 여기서 이영준이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준 다음에 올라오는 선수가 받아서 뛰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이러한 패턴 플레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득점까지 만들었어요. 이영준이 전방에서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영준이 볼을 받을 때 이스라엘 선수들이 이영준을 압박하기 위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스라엘의 뒷공간이 나죠. 이때 이승원이 침투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침투하는 이승원에게 이영준이 패스를 넣어주죠. 요 패스 플레이 한 방에 이스라엘의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고
여기서 크로스, 배준호가 침투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반칙. 여기서 페널티킥이 나왔죠. 이런 장면이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 장면인 거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우리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나 역습을 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이번 대회 내내 잘했던 플레이들이 나온다. 이게 연령별 대표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연령별 대표팀은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뛰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우리가 성적도 성적이지만 우리가 미래에 이 선수들이 좋은 축구를 해 나갈 수 있느냐, 좋은 패턴 플레이를 준비해 왔느냐, 준비해온 플레이들을 잘 쏟아냈느냐, 이런 게 우리가 더 중요해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셔도 이런 거를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수들을 칭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 이제 이영준 선수가 버텨주고 측면에서 배준호, 이지한, 김용학, 뭐 이승원 뛰어나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역습을 해나가고 수비할 때는 우리가 약간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플레이를 막아내고 거기서 끊어낸 다음에 바로 역습이 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패턴들을 잘 만들어 나왔던 대회고 이제 어쨌든 뭐 여러 언론이나 기사들에서 이번 대표팀 뭐 기대감도 낮고 자조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우리 대표팀을 정말 이번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이 어린 선수들이 우리가 준비했던 패턴 플레이들을 잘 준비해 와서 가져왔던 플레이들을 쏟아냈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경기에서 집중력을 확실히 발휘해줬고 거기서 우리가 매우 수준 높은 조직력으로 이번 대회를 4위로 끝낼 수 있는 매우 이제 좋았던 대회였다.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아도 되는 그런 대회였고 그런 팀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 스카우터들도 많이 보러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대표팀에서 핵심 자원들 최석현, 뭐 박현빈, 이승원, 배준호, 뭐 강성진, 이영준 등등 이런 선수들이 해외 스카우터들의 눈도장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 월드컵 전에는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은 대회였다. 그만큼 우리 어린 선수들을 칭찬해줘야 되는 대회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이 정말 고생 많았다. 정말 수고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